전셋집 해줬는데 집안일 시키고 가정부 취급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통쾌한 복수극 2부. 다음날 아침 9시 순자는 침실에서 잠을 깼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습니다. 수지는 그 맞은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준우 돌봄을 거절당한 후 찾아와 사과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민호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들어옵니다. 민호가 서둘러 말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급하게 연락해서.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앉아라.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을 느낍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진 옆에 앉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엽니다. 민호야. 너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민호가 당황스럽게 대답합니다. 뭘 숨긴다는 거예요? 순자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집 이야기 말이야. 503호. 너네 집. 수진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듭니다. 집이 어쨌다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게. 민호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엄마,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순자가 수진에게 직접 묻습니다. 수진아. 너 그 집이 누구 명의로 계약됐는지 아니?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합니다. 당연히 저희 명의죠. 그 순간 순자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니야. 내 명의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걸어집니다. 네, 순자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전세금 12억. 내가 목돈으로 보태주고 계약도 내 명의로 해줬어. 수진이 충격을 받으며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향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우리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그동안 순자가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그동안 뭐 내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라고 했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어머니가 답답하다고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순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집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나를 식모 취급했지. 수진이 급히 변명합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요. 순자가 여기서 전곡을 찌릅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고마움을 모르는 게 문제지. 민호가 뒤늦게 사과합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순자가 아들에게도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너도 참 한심하다. 내 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그동안 내 진심은 다 봤어. 순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야. 순자가 선언합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수진이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순자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라. 방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민호와 수진 모두 할 말을 잃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집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준우의 학교는 어떻게 하지? 새로 집을 구할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민호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바꾸지 않는 성격입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애들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배신당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상시처럼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옥수동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503호 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립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입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수진이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 손잡이에 뭔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순자가 가까이 가서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진이 순자의 집 현관문에 욕설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욕들이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손이 벌벌 떨립니다. 수진이 순자를 발견하고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그러니까 이혼이나 당하지. 그리고 앞으로 손자는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마. 순자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내쫓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수진은 계속해서 다른 종이들을 꺼냅니다. 집주인 행세하는 시어머니, 남편도 가족도 없는 과부라고 적힌 종이들입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오히려 이런 수진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결정이 더욱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순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음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동네 주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진이 계속 소리칩니다. 겉으로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순자의 친구 옥자가 나타납니다. 옥자가 수진에게 말합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옥자에게 설명합니다. 이 할머니가 아무 죄 없는 우리 가족을 쫓아냈어요. 당장 우리는 어딜 가라는 말이에요. 옥자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집계약자가 순자 너니? 이때 다른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 503호 집은 내 명의로 계약한 게 맞아.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럼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신 거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왜 저러는 거지? 수진이 더욱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저희를 이용해서. 하지만 옥자가 수진을 막으며 말합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다 봤어요. 옥자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순자의 30년 친구예요. 이 며느리가 집까지 해주신 시어머니한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하더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시어머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수진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이제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시어머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네. 수진이 변명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순자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런 며느리 만나서 고생하셨네요. 순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어. 수진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지만 옥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때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 수진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까지 해줬는데 고맙기는커녕 내가 귀찮다고 했지.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순자가 더욱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나도 한계가 온 거야. 수진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집을 내준 건 너희를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이제 와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해도 소용없어.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요. 며느리가 너무했어요. 수진이 결국 붙여놨던 종이들을 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순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 후 오전 10시. 드디어 이사날이 왔습니다. 503호 앞에 이삿짐 차가 와 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 주부가 수근거리며 말합니다. 결국 나가는구나. 다른 주부가 답합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굴었는데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짐만 나릅니다. 일주일 전의 일 때문에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입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빨리 하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합니다. 응. 같은 시각 순자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들 부부의 이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합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순자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억지로 참을 일도 없습니다. 오후 2시 순자의 집 거실에 친구들인 옥자와 영희가 찾아옵니다. 옥자가 시원하게 말합니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영희가 동조합니다. 맞아. 그런 며느리한테 집까지 해줄 필요 없었어. 순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했나? 옥자가 알려줍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너 편이야.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다들 말해. 영희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자기가 창피당했잖아.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순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나 봐. 이제부터는 내 기준대로 살 거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할 거야. 저녁 6시 순자가 혼자 옥수동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평온한 석양을 본 것 같습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렇게 예쁜 석양을 혼자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엄마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같은 시각, 새로운 동네 좁은 원룸에서 민호와 수진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넓은 거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수진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답답해하며 답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수진이 변명합니다. 나도 몰랐던 거잖아. 민호가 지적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알았어도 고마워했을 것 같지도 않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호가 한숨을 쉬며 답합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마음 닫으면 쉽게 열리지 않아. 수진이 준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우는 어떻게 해? 학교도 전학해야 하고. 민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 드릴 수는 없어. 밤 10시, 순자가 베란다에서 옥수동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순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혼잣말로 말합니다. 30년 전에 이 동네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던 기억도 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는 어떠셨을까? 내가 지금 며느리처럼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순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께 고마워했어. 힘들어도 인사는 제대로 했고 뒤에서 흉보지도 않았어. 순자는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하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옥수동의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결국 자기 발로 떠나게 되어 있어. 이게 인생이야. 순자는 깊게 숨을 쉽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애쓰며 살았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자. 핸드폰을 보니 민호의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엄마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 주세요.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손자는 죄가 없습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우리 준우, 할머니가 보고 싶겠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해. 다음 날 아침 7시, 순자가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흰밥, 작은 접시에 담긴 나물들. 여유 있는 조용한 아침입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도 좋네. 창밖으로 옥수동의 아침 풍경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엄마들. 순자가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게 내 일상이야.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일상.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순자가 마지막 독백을 합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는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거야. 순자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춰옵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미소입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옥수동 한강공원에서 순자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순자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 모든 것이 소중하고 평화롭습니다. 옥자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순자야, 요즘 정말 편해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그러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희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민호는 연락 안 와. 순자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가끔 문자는 와. 그런데 아직 만나고 싶지는 않아. 사실 순자의 핸드폰에는 민호의 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처음에는 사과 메시지였지만 요즘에는 근황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수진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 준우가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순자는 아직 합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멀리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자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는 준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지. 영희도 동조합니다. 우리 나이에 뭘 참고 살아. 이제는 우리가 먼저야. 세 친구가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걸어갑니다. 한강 위로 지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야. 나는 내 가치를 지켜냈고 옥수동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을 그날까지 내 평온한 일상은 계속될 거야. 그날 밤 순자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핸드폰에 또 민호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김치도 담그는 법을 익히고 있고요. 언젠가는 엄마께 직접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순자는 문자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순자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야경을 바라봅니다. 옥수동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성숙한 만족감이 마음을 채웁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순자의 얼굴에 깊은 평온함이 스며듭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순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옥수동의 밤 공기가 순자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순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변한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고마움을 깨달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68세의 새로운 여성입니다. 옥수동의 야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니까.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니까. 6개월 후 어느 봄날 오후입니다. 순자가 옥수동 휘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순자가 돌아보니 준우가 서 있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우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의 마음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준우는 죄가 없습니다. 순자가 준우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우리 준우 많이 컸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멀리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를 깊게 숙이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진짜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진아. 수진이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봅니다. 준우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순자가 마음을 정하고 말합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순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입니다. 옥수동의 따뜻한 봄 햇살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비춰줍니다. 순자가 준우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속도로 할 거야.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길이니까. 6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1년 후 순자의 집 거실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추석인데 저희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순자가 잠시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우와 만나기 시작했고 수진도 조금씩 갈라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그래. 와도 좋아. 하지만 오래 있지는 마라. 네, 엄마. 감사합니다. 30분 후 민호 가족이 찾아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전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자에게 모든 걸 맡겼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준비해 오는 모습입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순자가 전을 맛보고 말합니다. 그럭저럭 먹을만하네.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준우가 순자에게 달라붙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순자가 말없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요. 저희가 마련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진짜 독립한 것 같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순자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알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서 설거지를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순자가 원할 때만, 순자가 편할 때만 만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옥수동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이어져갑니다.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당당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